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요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부세 납입 유예 조치, 과세 이연은 과연 효과적일까? 아니면 전형적인 미봉체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조치에 앞서서 이 말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은 틀린 적이 없다. 옛 성현들의 현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귀감이 된다는 말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전 등록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화소양이라고. 격화소양이 무슨 뜻일까요? 사이뜰기역, 신발화, 긁을소, 가래올량. 결국 뭐냐면요.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을 겉에서 긁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뭐냐면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가다가 머리가 간지럽다고 머리를 긁는 것과 헬멧을 긁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용한 정책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종부세 폭탄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액을 300%까지 인상시켰다는 것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정시장가액, 주택의 공시가격을요, 과거에는 80%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2022년도부터는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종부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의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 20% 이상 엄청나게 매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 폭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주택을 가진 경우에도요, 0.6%에서 3.0%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무려 1.2%에서 6%까지 종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액이 전년도에 1억을 냈다. 그러면 올해 종부세가 3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300% 한도 안에 걸리기 때문에 300%, 3억을 내야만 되는 이러한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종부세 완화안을 뒤늦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종부세를 매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하는 것을 납입유예 좀 뒤에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뒤에 내도 된다.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뭐냐면 종부세 과세 이연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세금 고지서를 남발한 다음에 세금 납부에 약간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종부세 납입유예 조치, 종부세 과세 이연 정책 기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소득이 없이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종부세를 당해년도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도록 유예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납입 유예를 시켰다가 죽을 때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1세대 1주택자한테 빨리 주택을 팔라고 강요하는 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종부세 빚에서 허덕이다가 가산이자까지 물면서 한꺼번에 죽을 때 내라. 이런 뜻이 내포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주택자는 그 실거주자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강요하고 있다, 양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실효성도 없는 주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할까, 과세 이연을 한다. 세금을 뒤에 내게 해준다. 이런 것은요, 가산이자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산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기획안이 있습니다. 연 1.2%의 가산이자를 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종부세가 누적된 거, 거기에 대한 빚과 그 다음에 이자까지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부세 세액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
물론 20%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납부 유예하는 것은 약간의 실효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를 감면해주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토탈 합쳐서 90%인데 한도가 80%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부세의 80%까지를 감면받다 보니까 이렇게 납입 유예 조치, 과세 이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실효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로 종부세 폭탄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종부세율을 인하시켜야 되겠죠. 최대 6%까지 올린 거 과감하게 많이 낮춰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액 무려 300%인데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1억 낸 사람이 올해 3억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정시장가액이 원래 80%였습니다. 주택가액이. 근데 그것을 100%로 했다는 거죠. 반드시 이것을 원복시켜야 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택의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급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서 바로 엄발에 오줌 누기식의 어떤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은 미봉책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엄발에 오줌 누기,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 황사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집집마다 달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각자 알아서 황사를 피하고 마스크를 써서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마셔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그 말단 정책, 수도꼭지 정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은 이러한 미봉책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만약에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은요, 상수원 상류를 깨끗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제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류에서 그런 어떤 나쁜 오염된 물을 흘러오게 한 다음에 소독만 처리해서 먹게 하는 그런 어떤 미봉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금으로만 제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말단 정책의 한계는 바로 이러한 경우죠. 뭐냐면 실효성도 없고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종부세 완화안, 그 종부세 납입유예, 그 종부세 과세 이연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